반갑습니다. 스포츠계의 핫 이슈만을 똑똑 선별해 전해드리는 뉴스 채널 하프타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메이저리그의 진정한 홈런왕 행크 앨런이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1위 베리 본즈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앨런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나는 운이 좋게 내 선수 경력 동안 앨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앨런이 경기장에서 또는 경기장 밖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는 우상이자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을 그리워할 것이다. 이어 본즈는 다음 말도 남겼습니다. 당신은 역경을 이겨낸 선구자다. 우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야구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꿈을 꿨고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앨런의 죽음은 야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느낄 것이다. 그의 임팩트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앨런은 194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976년에 은퇴할 때까지 4번이나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2007년 이전까지 통산 홈런 부문 1위에 올랐던 전설적인 타자였는데요. 참고로 앨런 이전의 홈런 1위 타자는 베이브 루스였습니다. 앨런이 세운 기록은 2007년 8월 8일 본즈에 의해 깨집니다. 그러나 본즈 역시 금지 약물 복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구 팬들은 앨런만이 진정한 홈런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게다가 앨런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인종차별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1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1957년에는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가 세운 통산 2297타점은 현재까지도 메이저리그 1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도 그의 트위터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앨런이 베이스를 돌 때 기록만 쫓지 않았다. 앨런은 편견의 벽을 깨는 게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앨런은 미국의 영웅이었다. 신의 은총이 행크 앨런과 함께하기를. 2014년 포포트 유망주 랭킹 1위에 오른 마르틴 웨데가르드. 그는 15세인 2015년 1월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천재 공격수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11살 때 만 16세 이하 노르웨이 축구 토너먼트에서 창의력을 뽐내며 유명세를 떨쳤고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불과 15세에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으로 데뷔했습니다. 이적 첫 해에도 호날두와 교체되어 역사상 최연소 공식 데뷔전을 치러 팀 내 어시스트 3위를 기록하며 클래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단 감독은 그를 칭찬하면서도 겨울 이적 시장에 그를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헤렌벤으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35경기에 출전해 9골,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죠. 그리고 이적 후 4년이 지난 후에도 레알 마드리드에는 포그바, 에릭센 같은 네임드들이 포진되어 있어 그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웨데가르드는 잊혀진 천재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왜 이 어린 선수와 2023년까지 계약했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눈길들이 많았죠. 지단 감독은 지난해까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뛴 그를 다시 불러들였지만 그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베테랑들만 경기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웨데가르드 입장에서는 뿔이 날만 하죠. 결국 지난 15일 스페인 슈퍼컵 빌바오전 이후 젊은 천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데려와 놓고 1분도 쓰지 않는 것에 매우 화가 났다. 경기 이틀 전에 지단 감독이 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는 1대2로 졌다. 결국 그는 이적을 선언했다. 지난 22일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프리메라 리가 19라운드 오사수나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후반 13분 가장 먼저 교체되었는데요. 하지만 전반 42분 오사수나에게 선제골을 내줄 당시 발렌시아의 업사이드 반칙으로 프리킥이 주어졌을 때 이강인이 이를 슬기롭게 견제하지 않아 실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지난 11일 바이어돌리드와의 18라운드, 18일 코파델레이 알코르콘전에 이어 3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한 번도 공격 포인트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들의 눈에도 이강인의 존재는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는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놓인 오사수나에게 헌납하듯 선제골을 내어주고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수비 가람의 소극적인 이강인의 태도까지 덩달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스페인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이 계속해서 부진할 경우 발렌시아 역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여름 이적 시장에 이강인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강인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본인의 장점을 후회 없이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봤는데 실점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건 너무하잖아.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축구계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거액의 몸값을 지닌 선수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면서 입장료 수입이 줄다 보니 빚은 계속 늘어갔고 비상대책으로 선수단의 급여까지 삭감했지만 곧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빚은 2019년 6월 2,913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 6월까지 불과 1년 만에 6,55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바르셀로나는 우선 이반 라키티치, 마르크 쿠쿠렐라, 넬송 세메르 등의 선수들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상환 연기 요청까지 했죠. 카를로스 투스케츠 임시회장은 구단 예산의 70%가 선수 급여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은행이 상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르셀로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염려되는 순간입니다. 최근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복귀를 포기하고 메시의 이적설이 불거지는 이유도 이 문제와 연관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일은 외양간 되기 전에 빨리 코로나 좀 해결해 주세요. 23일 LA 클리퍼스는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2020-21 NBA 정규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120대 106으로 승리하며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1쿼터부터 클리퍼스는 외곽 슛을 쏘며 경기를 리드했는데요. 특히 레너드와 조지 듀오가 여러 공격 패턴을 활용하며 오클라호마의 수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자릿수 점수 차인 36대 18로 1쿼터가 끝났죠. 2쿼터에도 전세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클리퍼스는 벤치 자원까지 내보내며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가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2쿼터의 백미는 조지와 니콜라 바툼의 3점 슛이었는데요. 이로써 70대 53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에 이르자 오클라호마 시티도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길저스 알렉산더와 도트의 외곽 슛이 폭발하며 점수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클리퍼스는 레너드를 활용한 맞춤형 공격 패턴으로 주거니 받거니 점수를 적립해나가며 91대 78로 추격을 저지했습니다. 4쿼터에서는 클리퍼스의 전략이 돋보였는데요. 마음이 급해진 상대팀의 심리를 이용해 침착히 자유투를 얻으며 시간과 점수를 벌었습니다. 쿼터가 끝나갈 무렵 길저스 알렉산더가 연속 득점을 올리며 분전을 펼쳤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너무나 큰 점수차였습니다. 클리퍼스에서는 카와이 레너드가 31득점, 8리바운드, 3스틸, 2블록 슛을, 폴 조지가 29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서지 이바카가 17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0득점, 8어시스트를, 루 토드가 19득점을 올렸지만 클리퍼스의 삼각 편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클리퍼스의 연승 질주가 이어질지 기대되는군요. 지금까지 금주의 가장 핫한 스포츠 이슈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하프타임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